이런 허름한 곳에서 세계적인 미식을 맛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 한국 전통시장 골목 안 작은 식당에서 이탈리아 출신 미식가가 코웃음치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슈토와 비교한다고? 이건 그냥 구운 고기잖아요. 그가 오만하게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숙성 삼겹살이 세계 최고 미식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충격적 순간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미식 평론가 안토니오 로마노입니다. 저는 수년간 미식 칼럼니스트이자 음식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제 뜨거운 애정과 자부심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줄곧 나폴리 피자와 파르마 프로슈토보다 훌륭한 음식은 세상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집무실 벽에는 세계 최고의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뿐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 소피아는 국제식품 기업의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달리 세계 각국의 음식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 아들 루카는 13살로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퇴근 후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한국에 6개월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소피아는 저와 루카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한국은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식 강국이잖아요.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해봐야 매운 김치와 불고기 정도 아닌가요? 이탈리아의 세련된 요리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요. 내일도 밀라노에서 중요한 시식회가 있고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새 책도 준비 중이거든. 그런데 다음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돼지고기 요리 문화에 대한 책을 집필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편집장은 제 이탈리아 요리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책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비판이 있다며 새로운 도전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이번 기회가 제 경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노트북으로 한국의 돼지고기 요리에 대해 검색해보았죠. 삼겹살이라는 요리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삼겹살은 그저 불에 구운 베이컨처럼 보였습니다. 고작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가야 한다니.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탈리아의 프로슈토나 포르케타가 훨씬 정교하고 맛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루카는 저와 달리 한국 여행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입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죠. 소피아는 짐을 싸면서 한국 생활 정보가 담긴 책을 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예절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현지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피식 웃으며 책을 침대 옆에 던져두었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음식을 평가해온 저에게 이런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오만한 태도가 곧 저를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미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드디어 출국 당일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라자냐와 프로슈토를 맛보며 마지막 이탈리아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국적인 냄새와 소리가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6개월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흔들릴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한국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있었고, 루카는 창밖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해 회사에서 준비해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어요. 밀라노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은 시차 적응으로 힘들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회사로 출근했고 저와 루카는 주변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코너에서는 커다란 수조에 온갖 생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아빠, 저기 봐요. 문어가 움직여요. 루카가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손질된 해산물만 보던 저로서는 생소한 광경이었죠. 문어가 수조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영어 메뉴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다가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 저희는 주인 아주머니의 추천 메뉴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에 놓인 작은 반찬 그릇들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있었죠. 이게 다 우리 음식인가요? 루카가 물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중 빨간색 반찬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매운맛이 혀를 강타했어요. 세상에, 이게 뭐지? 저는 물을 급하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김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 첫 김치 경험은 충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의 회사 동료인 김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옥스퍼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로마노 씨, 혹시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적합한 식당을 추천해 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평가해 온 미식 평론가로서 한국 음식 정도는 문제 없어요. 제 말에 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준호는 옥스퍼드 유학 시절 제 음식 칼럼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가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책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돼지고기 문화를 조사하면서 가장 유명한 삼겹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단순히 구운 고기가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조리되고 숙성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프로슈토나 포르케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환영 만찬에 저희 가족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유명 미식 전문가들도 참석할 거라는 말에 저는 내심 긴장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음식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저로서는 한국 미식 전문가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환영 만찬이 열리는 한남동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부터 화지문과 한국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국 전통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준호가 저희 가족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노 씨, 오늘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의 미식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입니다. 준호의 안내를 따라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은 우아한 태도의 60대 남성이었죠. 이분이 바로 미식의 신이라 불리는 이태영 셰프입니다. 이태영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노 씨의 책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를 읽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당신의 깊은 이해와 애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책을 읽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과찬이십니다. 한국에서도 제 책을 아는 분이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자리에 앉자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가 나왔어요. 도자기 잔에 따라진 뿌연 액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것은 쌀로 만든 전통 발효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요.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셔봤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마시기 쉬웠어요. 나쁘지 않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테이블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색과 질감의 음식들이었죠. 이태영 셰프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이건 해산물을 숙성시킨 젓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양한 나물 무침이에요. 한국 음식의 핵심은 발효와 숙성에 있습니다. 숙성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숙성은 중요합니다. 특히 치즈나 프로슈토 같은 경우죠. 이태영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숙성은 발효와 결합하여 더욱 복잡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열린 토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막걸리가 소주로 바뀌고 소주가 위스키로 바뀌는 동안 우리는 음식의 본질에 대해 깊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이태영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로마노 씨, 내일 특별한 곳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숙성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취기가 오른 저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음식이든 공정하게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준호와 이태영 셰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태영 셰프는 저를 레스토랑 뒤편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숙성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숙성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이죠. 우리가 앉은 테이블 중앙에는 특별한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태영 셰프가 한국의 돼지고기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의 매개체이자 문화적 상징이죠.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직원이 플래터에 놓인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 비주얼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8일간 숙성된 삼겹살은 붉은 빛이 돌면서도 하얀 마블링이 완벽하게 퍼져 있었어요. 직원이 그릴 위에 고기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셰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고기는 특별한 환경에서 28일간 숙성시킨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조절해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극대화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숙성된 삼겹살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은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입 안에서 녹아내리는 식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고기의 깊고 풍부한 맛이 혀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프로슈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로마노 씨? 이태영 셰프의 질문에 제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꽤 괜찮네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이태영 셰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태영 셰프는 주방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숙성실을 보여주셨어요. 온도와 습도가 정확히 제어되는 공간에 여러 종류의 고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숙성의 비밀은 시간과 환경에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맛이 사라지고 너무 습하면 부패하죠.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태영 셰프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원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 제 책의 중요한 장이 될 것 같았거든요. 숙성 삼겹살의 맛을 잊지 못한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고기 숙성 기술은 생각보다 깊고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했죠. 소피아가 출근하고 루카가 등교한 후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숙성 삼겹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살짝 놀란 기색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숙성 삼겹살 전문점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준호를 만났어요. 이번에 그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이곳은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실력은 최고급입니다. 주인장이 30년 넘게 고기 숙성만 연구해 온 분이에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아담했지만 청결했고 숙성실이 유리창으로 분리되어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준호가 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온 유명한 미식 평론가 안토니오 로마노 씨입니다. 한국의 숙성 삼겹살에 관심이 많으세요. 주인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오셨군요. 이탈리아의 숙성 프로슈토도 훌륭하죠. 하지만 삼겹살 숙성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주인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직접 숙성실로 들어가 고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0일 숙성한 삼겹살을 맛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8일 정도가 보통이지만 이 고기는 특별하게 오래 숙성시켰어요. 고기가 테이블에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숙성 삼겹살과의 차이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블링이 더욱 선명했고 육질의 색감도 달랐어요. 주인장이 직접 그릴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숙성 삼겹살의 비밀은 지방과 육질의 조화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이 분해되면서 고기에 복잡한 풍미를 더해주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기가 익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퍼지는 향기는 이미 제 입맛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장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 쌈장과 함께 내밀었어요. 쌈장을 약간 발라서 드시면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 저는 조언대로 쌈장을 살짝 발라 고기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경험했던 숙성 삼겹살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이 입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고기의 감칠맛과 쌈장의 달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고기를 먹은 후 주인장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노 씨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즉시 수락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주인장으로부터 고기 숙성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어요. 온도 조절법, 소금 처리 방법, 포장 기술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최고의 요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정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음식이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소피아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루카는 한국 친구들과 헤어지기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직접 숙성시킨 삼겹살로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주인장과 이태영 셰프, 준호를 초대했습니다. 주인장은 제 음식을 맛보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군요.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주인장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고 계셨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시면 이것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특별히 조합한 숙성용 소금입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후 저는 원래 계획했던 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요리를 비교하려던 원래 의도와 달리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숙성 삼겹살에 대한 장은 책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몇몇 비평가들은 제가 이탈리아 음식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 솔직한 변화와 넓어진 시각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밀라노 중심가의 로마노 마이너스 코리안 퓨전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한국의 숙성 기술과 이탈리아의 요리 전통을 접목한 독특한 컨셉이었죠. 오픈날 준호와 이태영 셰프, 그리고 주인장까지 밀라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이탈리아식으로 재해석한 숙성 삼겹살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돼지고기를 한국식으로 숙성하고 이탈리아 전통 허브와 한국 양념을 조화시킨 요리였습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라틴 코리안 퓨전입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상징하죠. 주인장은 제 요리를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로마노 씨, 이제 제자가 아닌 동료라고 불러야겠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레스토랑 개업 파티가 끝나고 소피아가 제게 물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이탈리아 음식 전문가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될 줄 알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더 나은 미식가로 성장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정리하며 창 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숙성 삼겹살과의 만남은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제 삶의 철학까지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자부심 넘치는 이탈리아인으로서 동시에 세계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미식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주인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고 오직 맛과 정성만 있을 뿐. 그리고 저는 이 철학을 이탈리아에 전파하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힘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숙성 삼겹살이 세계적인 미식가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 미식가가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과학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진정한 미식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단지 맛과 정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종종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 음식의 독특한 발효와 숙성 기술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듯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은 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